안녕하세요.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늘 함께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대표 간판 기업. 더불어 함께 동반 성장 중인 그룹사만 40여 개.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적 위기 코비드-19 속에서도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기업.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임직원 수만 약 28만 4천 명에 달하고요. 친환경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6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세계 최초로 스위스 정부와 수소트럭 엑시언트 FCT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2020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수소 연료 전지차 중 도요타와 혼다를 제치고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수소차 성장세를 주도한 기업입니다. 자, 일단 직원 수가 28만 명이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 확실하고요. 요즘 핫한 전기차에 또 수소차까지 생산한다? 자, 여기서 호구조사부터 바로 들어가고 말할게요. 네. 박혜연 아나운서 오늘 무슨 차 타고 출근하셨죠? 저는 산타페 타고 출근했습니다. 산타페. 예. 역시 현대 산타페. 박혜연 아나운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 정혜연 아나운서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모르셨어요? 저 현대의 딸입니다. 벌써 바꿨군요. 참고로 저는 힐스테이트 삽니다. 오, 잘 사시네요. 자, 정답은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 맞죠? 딩동댕. 이번 H스토리 정주행에서는 첫 걸음마를 뗀 1940년부터 현재까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위기는 철저히 대응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늘 한 걸음 앞서 나갔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디테일한 히스토리를 속사포처럼 되짚어볼 예정인데요.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이 슬로건으로 H스토리 정주행 시작해볼까요?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1952년 2월 미군으로부터 정주영 선대 회장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미스터 정, 아이젠하워 프레지던트께서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부산 유엔군 묘지에 잔디를 깔 수 있겠습니까? It is possible? 연기 좋은데요? 자, 아니 사방천지에 널리고 깔린 게 풀떼기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이봐요. 그때는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1952년 서울은 황무지였다고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모두가 안 된다고 외칠 때 정주영 선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자,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공사비 묻고 더블로 가! 아니, 따따블로 가! 그리고 트럭을 준비해 낙동강으로 고고싱 했는데요. 이유는 그곳에 이제 막 푸른 새싹을 치우기 시작한 보리밭이 있었거든요. 야, 잔디 대신 보리밭 새싹이요. 역시 뭐 갓주영 선대 회장님다운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세배로 받은 공사비로 밭 주인에게 보리밭을 샀고 모두 유엔군 묘지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게 또 멀리서 보면 푸른 잔디밭 같았거든요. 그 결과 나무 한 그루 없던 황량한 유엔군 묘지가 푸른 잔디밭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 사실 뭐 비닐하우스도 없었던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가 안 된다고 손살을 칠 때 먼저 도전하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순간이죠. 휴먼 불도저의 대표 주자 정주영 선대 회장님의 이봐 해보기나 했어 작전이 늘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순간에서 가르침을 얻기도 했는데요. 유엔군 보리밭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지 1년 후 정부는 현대건설에 고령교 복구를 의뢰합니다. 5,457만 환이 걸린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고 합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인데 현대건설 드디어 경사났네요. 자, 하지만 여기에 또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2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조건이 붙는군요. 맞아요.
뛰어난 전략과 스피드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요? 말도 마세요. 물살이 너무 거세서 이 착공 후에 1년이 지나도록 교각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 물가는 1년 새 120배나 확 뛰어 올라서 회사 재정은 금방 바닥이 나고 또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파업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모든 게 최악인 상황이네요. 이건 뭐 유튜브가 아니 야반 도주각 아닌가요? 네, 하지만 우리 정주영 선대회장님은 야반 도주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어떻게든 맡은 일을 완수할 대책을 세웠죠. 이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결국 친인척, 동업자들의 집을 팔아서 추가금을 마련했고 공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멘붕 속에서도 사활을 건 고령교 공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약속했던 24개월을 2달가량 넘긴 시점에 완공이 됐고요. 계약 금액은 5,478만 환이었지만 무려 6,500만 환이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현재도 존재하는 대구의 고령교에는 현대건설의 피땀 눈물 그리고 빚까지 서려 있는 것이죠. 이 정주영 선대회장님은 고령교 공사로 진 빚을 무려 20년에 걸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 공사는 처절한 시련이었지만 신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철학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고객과 품질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지금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신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사를 완수한 현대건설은 이를 발판 삼아 한강 인도교 공사에서는 주요 5대 건설사로 재도약하게 됩니다. 불꽃 같은 삶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개척했던 정주영 선대회장님. 온 국민이 신호에 빠진 현재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다들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말로 떠들지 말고 신발끈 단단히 말고 일단 뛰면서 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박현 아나운서,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 동네 앞 도로에 자가용이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또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거 혹시 아세요? 아니, 무려 40년 전이라고 하면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여가지고. 거의 뭐 가까워오긴 합니다, 지금. 네. 저 아세요? 네. 전 태어나지 않았을 때여서요.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1인 1차 시대가 아닌 일가정 1차였던 건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 도로 위를 누비던 자동차가 바로 폰입니다. 한때 아버지의 첫 차, 또 생애 최초의 내 차라고 불렸었거든요. 저랑 경철 아나운서보다 훨씬 인생 선배가 아유, 그럼요. 선배님이죠. 그렇죠. 우리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네. 자, 1976년 데뷔한 포니는요, 현대자동차의 최초이자 또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데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선 무려 2번째 고유 자동차 모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창립 후 5년간 자동차 조립 생산 경험이 전부인 그야말로 차알못의 회사였습니다. 부품 하나 제대로 설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독자 개발을 결심했다고요? 아니, 이건 무슨 라면만 끓여본 사람이 요리 유튜버 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땡땡의 민족이 아닌 현대자동차 그룹의 민족이죠. 이 디자인은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 디자인사의 도움을 받고 엔진 기술은 일본 자동차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3년 만에 포니라는 희대의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포니 외건, 또 78년 포니 1400이라는 명작을 줄줄이 출시하죠. 그러니까 일명 물 들어온 김에 폰이 젖자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특히 이 1982년에 출시한 포니2는요, 단종되는 1990년까지 총 66만 1,500대가 판매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는 사실.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는 데에 포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됐습니다. 포니가 일가정 1차 시대를 열었다면 일명 마이카 시대를 연 자동차도 있었죠. 바로 엑셀입니다.
최초 기록 부자로도 유명한 엑셀의 역사를 돌아보죠. 1989년 Y2 소나타와 똑 닮은 스타일과 기본에 충실한 인테리어, 주행력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데뷔한 엑셀. 실용적이고 다소 귀여운 이미지였던 포니와 다르게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오너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엑셀의 콘셉트였다고 합니다. 자, 엑셀을 타면 조금 더 고급지고 우아한 내가 된다. 솔깃할 것 같은데요.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30, 40대 소비자들이 첫 차로 엑셀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요. 중형차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소형차를 뛰어넘는 고급스러움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심리와 엑셀만의 콘셉트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엑셀은 소형차였지만 스펙만큼은 전혀 소형차가 아니었다는 사실. 중형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자식 4단 변속기, 오버드라이브, MPI 기능까지, 심지어 엑셀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드림까지 이룬 최초의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네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진출한 첫 해 수입 소형차 월간 판매 1위에도 올랐던 흥행 기록도 보유하고 있죠. 지금의 현대 자동차를 만든 주역은 바로 포니, 엑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 네, 저희가 포니 엑셀 얘기했는데 너무 옛날 얘기만 풀었던 것 같아요. 잠시 힙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레드닷 어워드 브랜드 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무려 7개 상을 동시 수상했는데요. 이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후보에 랭크인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브랜드 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무려 7개 동시 수상이라는 기염을 토한 거죠.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네시스까지 그렇게 큰 상을 휩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G80, GV80에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카퍼 디자인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수상은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첫 수상한 디자인상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네요. 근데 뿐만 아니죠.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은 여러 해에 걸쳐 레드닷 어워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단골 수상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디자인계 싹쓸이 아닙니까? 그렇죠. 막간을 이용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가실게요. 잠깐만요. 아니요, 계속요. 계속, 예, 알겠습니다. 자. (2021년에도) 좋은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 주요 자동차 매체들이 2020년을 결산하기 위해 개최한 각종 올해의 차 어워드에 다수 현대자동차, 기아 모델이 잇따라 수상 소식을 전해왔죠. 자, 이건 마치 공부 잘하는 큰오빠가 해외로 유학 가더니 장학금도 받고 취뽀도 하고 집안 일으켜 세운 입신양명 썰 같네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현대 자동차의 무대는 좀 더 글로벌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에서 선정한 올해의 차 아반떼 선정을 시작으로 미국 카버즈 어워드 세이브 더 플래닛의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선정됐고요. 영국 와카 2021년 가장 기대되는 차 2위엔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카 컴퍼니 투데이 올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있어요? 아, 그럼요. 마지막으로 홈런 같은 묵직한 한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GQ 2021 카 어워드 올해의 대체 에너지 차량에는 넥소가 그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완성차를 만들기 시작한 68년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했던 어메이징한 현대 자동차 그룹의 기술력. 자, 그야말로 별이 다섯 개 오지는 현대 자동차 그룹. 자,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기아도
장난 아닙니다. 빠질 수 없죠. 최근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변경한 이 기아의 썰도 잠깐 풀어야겠죠. 영국의 그린플릿 어워드에서 2020 올해의 전기차 제조사로 선정됐고, 스웨덴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켄스 바를츠에서는 기아의 시드 웨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021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기아는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며 한층 높은 브랜드 가치를 쌓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기아의 사장이었던 정의선 회장님은 일명 다바꿔 차별화 전략을 디자인에도 적용합니다. 당시 폭스바겐 수석 디자이너였던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 모든 디자인 권한을 위임했는데요. 이후 과감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 신차가 출시되고 멀리서 봐도 기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패밀리 룩으로 가고 있죠. 새로운 사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아.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자동차 부품 중에서 에너지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자 흔히 자동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아니, 제가 몇 년 차 드라이버인데 이것도 모를까 봐요. 엔진이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동차의 심장 바로 엔진이죠. 원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엔진을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1991년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 개발 엔진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현대 알파 엔진. 와, 현대 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다고요? 맞습니다. 자, 이 현대 알파 엔진은요, 현대 자동차의 독자 개발 엔진이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 최초 독자 개발 엔진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독자 엔진 개발 기술이 없어서 자동차 사업을 꿈도 못 꿨을 뿐더러 현대 자동차에서 독자 개발하겠다 선언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 로열티를 더 저렴하게 받고 엔진을 공급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현대자동차가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차 대전 이후 자동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세계 10대 엔진에도 여러 번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유일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소중하고 소중한 알파 엔진, 그 당시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투도어 스포츠카 스쿠프에 탑재시켜서 알파 엔진을 얹은 이 스쿠프는 스쿠프 알파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스쿠프 알파 만약에 제가 탔으면 정말 오빠차, 한 시대를 좀 풍미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하네요. 자, 아무튼 당시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차로 통했던 스쿠프를 통해서 검증된 알파 엔진은 그 다음으로 엑센트로 향했습니다. 이 엑센트가 출시되는 시점에는 배기량을 살짝 줄여서 1.3리터 버전으로도 만들어서 함께 사용했고요. 또 현재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영원한 국민카죠. 아반떼도 태어날 때부터 알파 엔진과 함께 했다는 사실, 이 1991년에 도입돼서 2000년대까지 현대자동차를 이끌어온 알파 엔진은 2세대 프라이드의 단종을 끝으로 주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국산 1호 엔진으로 태어나 어르신 엔진까지 정말 잘 살았네요. 맞습니다. 뭐 인간으로 치면 역사책에 남을 만한, 위인전에 남을 만한 그런 갓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길래 갑자기 이렇게 오버를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영화로 제작을 하려고 해봐도 거짓말 같아서 만들 수 없는 100% 실화. 바로 88 올림픽 유치 스토리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하는, 뭐죠? 바로 한일전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한일전이 이 88 올림픽 유치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오랫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도 주최한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올리니 스알못 국가였습니다. 이 경험도 예산도 없었던 우리나라는 사실상 포기 상태. 당시 이 현실을 알아버린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일본은 IOC 위원들이 묵었던 호텔로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반면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바로 감성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꽃바구니 또 과일을 보낸 거죠. 꽃바구니에 과일을. 네. 아니 정말 so sweet. 말만 들어도 너무 sweet. So romantic. 네, 사실 저였으면 이 시계에 조금 더 끌렸을 텐데 뭐 그곳에 모인 분들은 그 고급 시계를 이미 소유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총회 하루 전날 일본 사람들에게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꽃과 과일을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 사건이네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겠죠. 아무리 계산해도 일본 쪽 표가 더 많은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공략한 건 남미, 아프리카 쪽 IOC 위원들이었는데요. 결국 남미, 아프리카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대한민국은 52대 27이라는 엄청난 반전의 반전으로 유력한 유치 후보였던 일본을 제치고 88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à la ville de Séoul. Séoul. 와 진짜 뭐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영화 같아서 믿을 수가 없는 얘긴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때 대한민국 내부는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는 시대였죠. 당시 군부 정권은 정권 유지용으로 이 88올림픽을 기획했는데 역으로 독재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이죠. 그렇네요. 네. 이게 세계 축제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탱크와 수류탄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직선제를 도입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혹시 88올림픽이 표방하는 정신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요. 평화 그리고 자유. 정확합니다. 이 88올림픽이 표방하는 정신은 바로 평화, 자유였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냉전 중이었던 두 세력이죠. 미국과 소련의 양측 선수들이 출전했고 피부색으로 차별받던 아프리카 선수들도 출전하면서 사상 최대 160개국이 참가하는 올림픽이 됐습니다. 종교 또 정치적인 갈등은 접어두고 모두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큰 잔치를 해보자라는 순수한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88 올림픽 유치에 우리 현대자동차그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우리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60년대 초부터 현대건설의 전환점을 해외 진출에 걸었습니다. 그 결과 1965년 한국 건설사상 나라박 공사로는 처음으로 태국 파티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따낸 거죠. 무려 29개 글로벌 건설사와 당당히 경쟁해 쟁취한 승리였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기술진과 근로자들이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빅뉴스였죠. 자, 드디어 불굴의 현대건설이 꽃길만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팟타이 길만 걷는 거네요. 맛있겠네요. 저도요. 하지만 여기서도 시련이 없다고 하면 현실판 서프라이즈 기업 현대건설이 아니죠. 네. 태국의 기후,
풍속, 법률 등 모든 게 생소할 뿐더러 특히나 우리가 투입한 장비는 대부분 재래식이었는데 온갖 우여곡절 끝에 진동식 롤러, 앞차키, 믹서부터 시멘트 싣는 차까지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이렇게 생각했죠. 새로운 도전에는 늘 수업료가 필요한 법이다. 늘 명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태국 고속도로 공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현대건설은 태국에서 2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얻었지만 이 공사 이후 태국에서만 총 6건의 고속도로 건설 실적을 올렸고 동시에 베트남 진출에도 성공. 60년대 후반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누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호주,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태국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성공하면서 큰 물맛을 제대로 본 현대건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더욱 글로벌한 공사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프로젝트 주베일 항만공사를 따온 영광의 주인공, 당연히 현대건설. 여기에는요, 우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최저 입찰은 물론이고요, 44개월의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또 한 거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우리 혜연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야말로 마린못의 상황이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너무 싼 값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자재를 만들 공장조차 세울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자, 그때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한술 더 뜬 파격 제안을 하는데요. 모든 자재를 울산에서 만들어서 가져왔! 아니 울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 뭔지 아세요? 우선 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결정이었겠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한데요.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을 위한 일이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초에 국내에서 자재를 생산해서 옮긴 것도 있죠.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도 함께 성장하자는 떡상 전략이군요. 네. 옮기는 과정은 어땠나요? 자,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거리는 무려 12,000km, 경부고속도로를 15번 왕복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합니다. 와우! 네. 게다가 가져와야 하는 자재는요, 높이 36m, 무게 550톤에 달했는데 대략 10층 빌딩과 유사한 형태의 크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큰 자재를 89개나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19번에 걸친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실화 맞죠? 실화예요. 무슨 뭐 대화 드라마처럼 뭐 어쩜 이리 세계관이 장대하고 뭐 구성이 판타지스러워요. 믿으셔야 돼요. 자, 육상이 아닌 거친 풍랑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바닷길로 12만 톤짜리 기자재를 이 뗏목과 같은 바지선으로 끌고 가서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 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지선이 첫 번째 항해를 시작했는데 출발해서 도착까지 소요 시간은 35일. 이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모험들이 펼쳐진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세기의 공사였던 주베일 항만공사. 이 경제적 효과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정말 대단했죠. 늘 새로운 시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 50년 전 일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은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쌀과 같은 존재죠. 이 사람이 쌀 없이 살아갈 수 없듯 자동차, 선박, 건설 등도 철 없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등 전방 산업군은 철강 업체를 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철강사들이 부르는 게 값인데다가 비싸다고 투덜대면 공급도 확 끊어버렸다지 뭐예요. 진짜 맴치도 않다. 맞아요. 예. 그때 정주영 선대 회장님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현대가 최고의 철강제를 만들어야겠군. 진행시켜. 진행시켜! 와, 네. 정주영 선대 회장님부터 정몽구 명예회장님까지 2대에 걸친 철강 수거는 드디어 현실이 됐고 민간 자본 최초로 일관 제철소를 갖춘 현대제철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자동차 전문 일관 제철소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일원으로 쇳물에서 자동차로 이어지는 그룹의 자원 순환형 연결고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로에서 만들어진 현대제철의 쇳물은 자동차가 되고 또 수명을 다한 자동차는 전기료에서 녹여져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H형광과 철근으로 탄생하는데요. 이러한 유기적 자원순환 구조는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이 땅에 스며들어 우리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사용된 생활용수는 다시 정화돼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자연의 유기적 흐름과 굉장히 닮았죠. 그렇죠. 이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철은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쌀 같은 존재인 겁니다. 사실 현대제철의 고로는 내용 5,250세제곱미터, 최대 직경 17m, 높이 110m의 대형 고로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도전해왔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관 제철 사업에 대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현대자동차그룹 특유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현대자동차그룹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현대제철 고로의 본격 가동은 관련 수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희망의 불꽃으로 점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친환경. 친환경이요? 네. 이 설계 당시에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환경 경영 철학을 반영해 최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설비로 고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2020년 현대제철은 최근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제 공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현대제철이 10년간 환경 관련 투자한 금액만 무려 총 1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 자, 이쯤이면 친환경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시너지까지 향상시킨 거 알고 있나요? 아유, 설마 현대자동차그룹 그룹사 많은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겠죠? 무려 40여 개 그룹사와 함께 동반 성장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부터 부품, 철강, 운송, 금융 및 IT, 지원 부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성장시키는 선봉에 섰습니다. 먼저 그룹 비즈니스의 기초가 되는 철강 부문은 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들로 거듭나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완성차 부문은 전 세계 고객들의 발이 되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동반자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야, 저는 요즘 뭐 자동차 없으면 집 앞에 슈퍼도 못 갈 지경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래요. 이 자동차 하면 핵심 부품 개발을 넘어 모듈 제조 사업까지 성장시킨 자랑스러운 부품 부문 기업들을 잊을 수 없겠죠. 이렇게 한 땀 한 땀 장인 스피릿으로 자동차를 잘 만들다 보니까 해외 수출까지 하게 돼 물류, 유통 사업까지 아우르게 됐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자,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건설 부문. 과장 조금 보태면 대한민국을 지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 금융 부문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현대카드는 독특한 광고와 마케팅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 광고를 만드는 회사 역시 현대자동차 그룹사라는 사실 야, 대단하죠. 광고 회사까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냐고요. IT 강국의 민족이죠. IT 강국답게 현대차 그룹은 IT까지 꽉 잡고 있고요. 각종 지원 및 기타 부문은 여러 분야의 사업과 기술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현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스포츠 산업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야구부터 축구, 농구, 배구, 양궁, 스포츠 구단까지 함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단순히 기업 간 화합과 시너지뿐만 아니라 자원의 순환까지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폐차 후에 수거된 철 스크랩은 다시 건설용 철강 제품으로 가공되어 건설 사업 소재로 재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버려지는 쓰레기도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 이 순환형 사업 구조의 성공으로 친환경 순환까지 성공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클래스. 와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성공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한편의 영화 같고 또 스펙터클한 명장면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담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네요. 저희도 매번 심쿵의 연속이었는데 이 신규 입사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실까요? 정말 쿵쾅쿵쾅 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혼란스러웠던 전후부터 격동의 시기, 한강의 기적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함께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게 된 신규 입사자 여러분도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주인공이겠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걸어온 길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창업주의 비전을 따라 성장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네.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더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꿈꾸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걸어온 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첨단 기술을 담은 수소 전기차의 탄생까지 사람과 함께 성장했던 지난 반세기 그리고 앞으로 사람과 함께 성장해갈 또 다른 100년이 기대됩니다. Progress for Humanity, 인류애를 향한 진보는 멈추지 않는다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비전처럼 우리 신규 입사자 여러분들도 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바라보는 현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여러분의 성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H스토리 정주행 마무리 짓겠습니다.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